자, 오늘은 장문 독해를 할 거예요. 장문 독해. 자, 모의고사에서 41번, 42번, 자, 43, 45. 자, 이렇게 이제 문제 끝부분에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2개, 3개 같이 나오는 걸 장문 독해라고 하거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2문제짜리, 그냥 뒷장에 3문제짜리가 있는데, 자, 난이도는 이 43, 45 3문제짜리가 더 쉬워요. 난이도는 얘가 더 조금 어려운 편. 얘가 더 어렵고 얘에 비해선 얘는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1번, 42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제목과 어휘 찾기로 납니다. 제목과 어휘 선택. 그래서 책에서 보듯이 자, 제목은 글의 전체 핵심 내용을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지. 그치? 주제문을 찾아서 그거에 맞는 제목을 찾으면 되고, 그 핵심 내용에 벗어나는 어휘 문제를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휘 선택은 앞에서도 했지만 어떤 게 답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 41번 제목,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그 다음에 42번 어휘 잘못된 어휘 찾는 거야. 자, 어휘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반이어가 잘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반이어가 잘못된 경우가 답인 경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높단데 낮은으로 들어갔던가. 그거를 찾는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진짜 이런지 한번 봐볼까? 자, 41번의 문제, 자, 네모 지문에서 보면 여기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고, 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norm이에요, norms. 자, 첫 번째 나온 단어, norms. 자, norms는 규범이란 뜻이에요. 규범. 사회에서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 규범이지. 자, 그래서 규범은 어디에나 있다. 자, 끊고, 자, 병렬 구조. 자, 뭐뭐 하면서, 자, 분사구문이에요. 자, defining, 정의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정의를 내려줘. 무엇이 normal, 정상적인지. 자, normal에서 norm이 나온 거야. 명사인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정상적인지 정의 내려주고, 또 가이드 해줘. 우리의 interpretation, 해설. 자, 우리의 사회생활에서의 해석을 안내해줘.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안내해줘. At every turn. 자, 여기서 turn은 그냥 순간이야. 모든 순간에. 자, 정리해볼까? 규범이란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펼쳐 있고, 그 규범이 하는 역할은 뭐다? 우리에게 뭐가 정상인지 알려주고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규범의 정의와 규범의 역할인 거지. 자, 주제문이 나와버렸어. 첫 번째 중요한 말 다 나왔어. 자, 여기가 주제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다음 문장을 봐봐요. 예를 들면이 나왔잖아. 한 단순한 예시로. 그럼 이 예시 문장은 주제문을 다 뒷받침하는 내용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 2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 얘기해 준 거겠지. 자, 예시 문장은 이제 가볍게 읽으면 돼. 자, 지금 예시 문장에 땡큐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예시일 뿐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너무 꽂혀서 답을 41번에 뭐 2번 같은 걸 답을 절대 하면 안 돼. 예시에 나오는 내용은 제목이 될 수 없다 그랬어. 주제문도 될 수가 없어. 큰 포괄적인 내용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정말 규범이 어디에서 있고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잘 가이드를 해주는지 보자. 자, 한 단순한 예시로 자, 규범이 있어. 자, 앵글로 사회가 백인 사회야.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을 얘기하겠지? 땡큐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어. 그러니까 규범과 법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법은 강제성이 있는 거고 규범은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좀 정상 취급받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자, 낯선 사람에게 땡큐라고 말하는데 어떤 낯선 사람? 자,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자, 뭔가를 했어. 도와주는 무슨 일을 했어. 자, 그럼 지금 얘가 맞는지 보려면 여기 such as가 뭐뭐 같은이 나왔잖아. 그럼 이 such as는 앞문장에 대한 얘도 예시잖아. 그럼 이 예시가 help랑 관계가 있는지 볼까? 자, 문을 열어줘. 그지? 그 다음에
point out, 가리켜. 너가 뭐 떨어뜨리셨는데요? 알려줘. 너에게 길을 알려줘. 이게 다 남을 뭐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행위네? 아, 그러면 A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뭔가 사소한 도움을 주면 땡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야. 백인 사회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자, 법은 아니야. 어떤 법? 관대 꾸며. 자, force A to B. A가 B 하도록 강요하다. 자, 너에게 그런 상황에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걸 강요하는 법은 없어. 그냥 규범일 뿐인 거야.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까 도움을 받은 이런 경우에 땡큐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땡큐라고 말하지 않으면 마크가 찍힌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 마크가 찍힌다는 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야. 눈에 띄다. 눈에 띄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한다. 너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자, 첫 번째 규범의 예시. 그러면 너는 땡큐라고 말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자, 앵글로 사회에서 뭔가 사소한 도움이라도 받을 때는 고맙다라고 말하는 게 사회 규범인 거지. 그게 사회생활을 할 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일반 규범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앵글로 사회에서는 이런 규범을 지켜야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의 사회생활을 가이드 해주는 거네. 자, 문제가 없어. 자, 이게 첫 번째 예시가 나왔어. 자, 그런데 자, 페일링이 나왔어. 아직 안 끝났네. 더 가야겠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땡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말하는 걸 실패해. 그럼 여기서도 고맙다고 말하는 거지. 자, 고맙다고 말하는 걸 실패하면 놀라운 일이고 비판받을 가치가 있게 돼. 자, 다 무슨 내용이야? 자, 사람들이 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고 그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판받겠지. 어울리네. 그치?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비판받아. 자, 그럼 B도 페일링이 맞아요. B도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런 고맙다고 말해야 되는 규범에 대한 내용이야. 자, 그런데 not knowing, 몰라. 규범. 또 다른 사회의 규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센트럴은 센터에서 나온 거거든. 우리 센터가 중심지잖아. 그러니까 센트럴이 중심가에 있다. 중점적인,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자, 다른 사회, 다른 나라의 규범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돼. 자, 크로스 컬처는 문화를 가로지른다는 거니까 문화를 건너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문화간 이런 뜻이야. 문화간.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르잖아. 그런 규범 같은 게. 문화간 의사소통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이 어울리는지 볼까? 자,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규범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까 그 백인 사회, 앵글로 사회에서는 고맙다라는 말을 꼭 해야 되는 게 문화인데 만약에 여기 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아시아인이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요새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사소한 일에 고맙다고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 아시아인들은 좀 쑥스러움이 많으니까 그냥 뭐 눈인사만 한다던가 뭐 고개만 끄덕인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근데 만약에 아시아 사람이 여기 미국에 갔는데 이런 누가 문을 잡아줬는데 고맙다고 말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 그럼 이 미국인은 오해할 수 있잖아. 아시아인들은. 얘네면 얘네 사회는 고맙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건너가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사회의 규범을 이해하는 건 당연히 뭐야?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없지. 자, 땡큐의 예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자, 비록 또 다른 문화에서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표현? 이렇게 꾸며. 자, appear는 나타나다라고 하지 말고 appear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줘야 돼. seem이랑 똑같은 뜻이야. seem. 자, translatable, 번역할 수 있는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은 표현이 있을지라도 대다수는 없지만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그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도 뭐 땡큐를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도 아마 비슷한 자 여기 비슷한이 맞는지 보자. 비슷한 규범이 있을지도 몰라. 그것의 그 언어의 사용에 대해 예를 들면 자, 너가 땡큐라고 말하는데 단지 the cost someone has caused 자 여기까지 주어야. 봐봐. 누군가가 일으킨 그 비용, 대가야, 대가. 누군가가 일으킨 그 대가가 considerable은 고려할 만한 상당한 이란 뜻이겠지. 상당할 때만 땡큐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아까 그 앵글로 사회처럼 문 열어주고 그럴 때 땡큐를 쓰지는 않고 뭔가 코스트, 대가나 비용 같은 어떤 상당한 일을 해줬을 때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규범이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 앞에서 내온 거랑 이게 비슷한 규범이란 뜻인데 비슷한 규범이란 말이 될까? 아니지. 왜냐면 여기서는 어떤 눈에 띄는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만 고마워한다 그랬잖아. 자, 위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라고 말해야 되는 규범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단지 이렇게 눈에 띄는 상당한, 그제? 고려할 만한 상황에서만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는 예시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는 어울리지가 않지. 위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similar의 반대말이 가야지. 어떻게 고쳐야 될까? 다른으로 가야지. 다른. 비슷한이 아니라 다른으로 가야 되겠지. 얘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어휘 문제는 반의어로 나온다. 그치? 문맥상 다른이 필요한데 다른의 반의어인 비슷한이 나왔잖아. 이게 답인 거지. 그래서 D가 틀렸어. D가 틀렸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고맙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 경우에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면은 조롱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들린다는 거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만약 네가 자, 약간 마지막 문장의 가정법이네. 자, 가정법이야. 뭐뭐 한다면 자, 네가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같으냐 문을 열도록 이렇게 잡아주잖아. 뒷사람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런 사람을 한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면 이건 사소한이지. 사소한. 사소한 그런 일, 자, 문 잡아주는 것 같은 사소한 일을 했을 때 땡큐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는 땡큐라는 표현을 아껴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 그러니까 규범은 어느 사회에 존재하지만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문화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가이드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잘 연구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내용이겠지. 그래서 답은 41번에 몇 번이 될까? 1번입니다. 1번. 자, 규범에 대한 내용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규범이야. 그런데 규범이 어떻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문화 간 규범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서로 의사소통해야 된다는 거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 구체적인 예시는 제목에 될 수 없댔어. 자, 3번은 자, 본문에 responsible이 한번 나오지만 행동에 책임지는 방법. 이런 건 아니고. 그치? 그다음에 너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들여라. 규범이랑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 다양한인데 자, 언어 얘기 하나도 안 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나왔다고 언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얘는 비교적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1번으로 찾을 수 있었겠지.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42번 아까 어휘 문자 아까 해줬고. 됐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문장 첫 번째 문장이 이게 주제문이었잖아, 얘들아. 요거를 한번 너네가 정리해봐. 우리 말로 옆에다. 자, 요게 주제문이거든. 자, 요거를 한 줄 요약해보자. 주제문 각자. 자, 규범은 뭐다? 어디에서나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줘? 우리의 사회적 생활과, 우리의 사회적 생활에 대해 우리의 해석을 뭐 해준다?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도 하나 첨가해주면 좋겠지? 자, 이게 내용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장문 독해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문제짜리 장문 독해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파트야.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너네도 이제 한번 조금 익숙해지면 시간제에서 풀 거거든? 그러면 자, 지금 영어가 45문제거든요. 토탈 1번부터 17번까지가 듣기,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문제잖아. 자, 이거를 70분 안에 풀어야 돼. 그런데 듣기가 거의 20분 정도 들어가. 듣기가 20분.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듣기 할 때 초반에 뭐 이제 듣기가 시작됩니다. 뭐 문제를 몇 번씩 이런 설명 안내가 나오거든. 그게 거의 한 3분 정도 돼. 뭐 마킹을 잘하세요 이런 주의점이 나와. 그래서 이 3분 동안 시험지를 뒤집어서 맨 끝에 지금 하는 43, 44, 45를 먼저 풀어야 돼.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 전략이거든. 시험지 접으면서. 그래서 그만큼 얘는 한 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내용이겠지. 나중에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전략 짜서 문제 풀어볼 거야. 시간 돼서. 자, 그러면 자, 문제 3개짜리가 얘가 쉬운 이유는 이 지문 내용이 비문학이 아니라 약간 문학적인 에피소드 같은 가벼운 얘기가 나와서 쉬운 거야. 뭐 딱딱한 환경 얘기라던가 과학적 얘기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나오는 스토리 같은 게 나오거든. 그래서 쉽거든. 자, 문제는 항상 3가지야. 첫 번째 순서 배열, 지칭 대상, 내용 일치 문제. 자, 순서 배열 이렇게 문제 3가지를 봐요. 자, 순서 배열은 거의 43번 요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 순서를 생각하면 좋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 사건의 그 시간적 순서를 생각하면 좀 잘 풀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첫 번째는 좀 빼고 생각하면 좋겠지? 그 다음에 지칭 대상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읽으면서 밑에다 체크해 놔야 되지. 읽고 또 읽으면 절대 안 돼. 자, 문제 지문이 길더라도 한 번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 또 풀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시간이 다 없어져요. 자, 내용 일치도 마찬가지. 제일 쉬운 문제야. 제일 쉬운 문제. 쭉 얘는 다 읽고 풀어도 풀 수 있어. 한 문제 한 문제씩 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순서 배열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럼 지금 네모를 봐봐. 그러니까 가볍게 읽는 거야. 모르는 단어 있어도 스킵. 자, 등장인물을 우선 찾아야 돼. 44번을 풀려면 희가 가리키는 걸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추측건데 여기는 남자가 2명 이상 나온다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 남자가 누군지 빨리 찾아야지. 남자가 누군지. 자, 네모 쭉 봐봐. 자, 세상은 어렵고 뭐 새로웠다는 소리겠고. 자, 원주민, 미국의 원주민 리더. 자, 오다와 씨 한 명 나왔네. 자, 오다와 씨가 꿈이 있었어. 자, 쭉 봐봐. 자, 꿈이 뭐였어? 자, 그의 꿈 속에서 자, 신이 지혜의 서처이자 훌륭한 신이 나타났어. 그에게. 오다와 씨가 꿈을 꿨는데 신이 나타났네. 자, 2번째 등장인물이 나온 듯. 그지? 얘는 어떻게? 얘는 세모 표시해야겠다. 세모 표시. 자, 꿈에 이 신이 등장했다. 그에게. 그럼 이 그는 누구야? 오다와 씨겠지. 그지? 여기다 이제 써놔야지. 자, 이 사람 꿈에 신이 나타났어. 그리고 그 신이 그에게 신성스러운 언어로 말을 했어. 자, 그럼 여기 꿈 얘기가 나왔어, 지금.
그지? 그럼 꿈 얘기 B, C, D 중에 꿈 얘기 먼저 연결돼야 되겠지. 꿈 얘기가 뭘까? 꿈에서 어떤 일이 날아왔는지 이제 순서를 찾으면 자, B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자, 오다는 공유했다. 그 신의 교훈을 그의 사람들과 원주민 리더였구나. 이 사람이 족장 같은 사람이었나 봐. 그러면 아직 꿈이 안 끝났는데 지금 꿈 얘기가 뭔지도 안 나왔는데 그 꿈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없겠지. 그치? 그럼 B는 첫 번째 올 수 없어. 그럼 C. 자, 그 신이 말하는 걸 끝냈을 때 아니 무슨 말 했는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 꿈 얘기. 근데 말하는 걸 끝냈을 때 이상하잖아. C도 먼저 나올 수 없어. 탈락. 자, D번이 1번이겠네. 자, 신이 오다에게 뭐 인생, 삶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자, 그는 말하길. 자, 우리는 모두 베이비로 시작하고 이걸 거쳐서 뭐 죽습니다. 인생의 서클에 대해서 얘기해줬어. 자, 그럼 이 얘기를 한 he는 누구예요? 신이겠네. 그지? 신이야.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누구야? 43번은 풀 수 있게, 44번은 풀 수 있겠네. 그지? 여긴 지금 답이 나와 버렸어. 이렇게 설명은. 자, 얘는 신이야. 자, 신은 또한 말했다 그에게. 신이 말했다 그에게. 누구야? 오다와 씨네. 답 나왔네. 44번. 그지? 이렇게 바로바로 푸는 거야. 그래서 꿈 얘기를 쭉 했어. 자, 쭉쭉쭉쭉 내려가. 자, 그럼 이제 꿈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꿈 얘기를 끝 맞춰야지. 그럼 C겠네. 그지? 그 다음에 그 교훈을 뭐야? 자기의 부족민들한테 공유하겠네. B네. DC, B네.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럼 43, 44 바로 풀었지? 그 다음에 45번은 이제 내용을 좀 지금 설명하느라 빨리 했는데 이제 내용을 쭉 너네가 읽기는 읽어야 돼, 한번. 자, 그래서 45번이 왜 틀려? 드림캐쳐를 어디다 걸었어? 현관에 건 게 아니라. 자, B에 나오잖아. above their beds. 침대 위에 걸었지. 침대. 침대 위에 걸었죠. 그래서 걔가 틀렸습니다. 침대 위에 걸었다. 침대 위에 걸었다가 어디 나오니? B에 저기 있다. above their beds. 여기 있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장문 독해. 비교적 빨리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년 3월 마무리 하겠습니다.